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지금 하나 문제가 코호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병상이 지금 전담병원 병상이 있다고 하는데 만일에 요양시설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분들을 동시에 다 이전을 안 하고 코호트를 시키다 보니까 N차 감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이송을 하시고요. 나머지 거기에 남아있는 입소자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돌파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 항체치료제를 주사를 해주시게 되면요. 항체치료제는 치료 효과뿐 아니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90% 이상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항체치료제를 주사를 하시면 90% 이상 입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위중증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오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자가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위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요양시설에서 대부분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네. 중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호트 격리를 시키지 말고 감염된 분은 빨리 감염 차단을 해주시게 이송을 해야 되고 근데 이송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그 사이에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체치료제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50대 미만의 분들은 그냥 입원을 하거나 재택을 하시는 과정이 나빠지시면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준중증자가 되거나 중환자가 되시게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레키로나즈 얘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EMA도 레키로나즈는 18세 이상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국내는 지금 50세 이상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폐렴이 있거나 그렇다면 50세 미만의 약간의 발열 증상이나 일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CT를 찍지 않으면 폐렴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중증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전 18세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키로나즈는 입원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연구 자체가 외래에서 쓰고 입원을 줄이는 약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만 쓸 수 있어요. 외래에서는 단 한 건도 주사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약을 합니다. 환자가. 예약을 해서 주사 센터에서 맞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집으로 찾아가거나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만일에 필요한 응급의료센터에서 주사를 맞거나 정부가 보건소나 이런 의료센터에다 주사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에 공간을 만들어 주사를 하고 저는 이거는 이제는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외도 18세 이상 하는데 국내는 50세로 되어 있는 점을 바꿔주시면 50세 이하의 많은 분들이 아마 혜택을 받고 중증자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독일이랑 프랑스의 누비산에서 생산되네요. 셀트 아더. 그래서 이 자료 남겨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번역을 좀 해봤어요. 들어가면 승인 공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좀 같이 볼게요. 생산 관련 부분을 보니 유럽 현지에서는 독일이랑 프랑스에 있는 누비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1공장에 있는 물량은 없어서 못 나간다. 그래서 CMO 계약을 삼바와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현지에서 원료는 우리가 되고 유럽 현지 공장에 있는 CMO 계약을 해서 현재 원료는 우리가 되고 이제 누비산에서 독일과 있는 프랑스 누비산에서 유럽은 뻗어나간다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럼 레키노라의 수출과 숫자 그리고 실적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없어서 못 나간다는 부분이 지금 연일 보도와 그리고 확진자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걱정은 큰 그림에서 연예인 걱정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가 하락과 호재의 미반영과 호재만 나오면 상승했다 밀어버리는 이런 걸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우리 많이 지쳐있지만 이 이슈 유럽의 정식 승인은 매우 다른 이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찍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파급을 가진 이슈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부분이 번역을 메모장으로 좀 해왔는데요. 생물활성 활성 물질의 제조업체 및 일괄 출시를 책임지는 제조업체 생물학적 활성 물질의 제조 입체 및 이름 및 주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연수구 대한민국 그리고 배지 릴리스를 담당하는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누비산 독일 그리고 누비산 프랑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프랑스 의약품의 인쇄가 패키지 전단지에는 의약품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배치의 출하를 책임지는 제조업체. 그래서 이제 CMO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레키노라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어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셀트리온 코로나 수출제 사실상 유럽 허가가 아니라 이제 유럽 허가 났죠. 단 하루 만에 공급의 박차.
승인 시 국산 1호 EMA 항체 신약 레키노라 글로벌 공급 속도 낼 것 흡입형 개발도 박차. 자, 공급의 박차 숫자 이꼬루 그쵸? 이 부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외신에서 체킹해야 될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후에 권장되는 리제네론의 항체 칵테일, 우리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같이 승인되었던 약물이죠. 리제네론의 칵테일 항체. 그런데 생산 능력이 늘 부족하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미국은 자국을 커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자, 내용을 볼게요. 항체 칵테일의 생산 능력도 제한적이다. 어디? 리제네론이. 왜? 로슈의 생산량을 이용하고 있죠. 로슈는 이미 올해 공급량을 판매했다고 로슈의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말했다. 로나프레브 5만 5천 도주를 구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EMA는 이 조합을 12세 이상 체중이 40kg인 사람들의 코로나 발생 치료 및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EMA는 질병이 심각해질 위험이 높으면서 산소 수급이 필요하지 않은 성인 코비드에 대한 치료를 위해 또 다른 항체 의약품인 레키노라를 권고했다. 그 약은 한국의 셀트리온에서 만듭니다. 자,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공급이 이미 올해 물량이 끝났다. 공급이 역부족이다, 딸린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실히 직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셀트리온이 언급되고 있다. CMO 계약과 더불어서 CMO 이슈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쵸? 유럽 확진자 취소자 봉쇄카드까지 다시 꺼내든다. 네덜란드 3주 락다운, 오스트리아 미접종자 격리, EU 27개 회원국 중 10개국 상황 매우 우려 경고하고 있다. 재택근무 당부, 자유 제한되는 시민들 반발에 시위하고 있다. 네덜란드 아이토번의 시민들이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한번 봉쇄 얘기가, 락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백신의 역할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백신은 계속 투여가 되겠지만 이제 치료제를 문을 열었던 부분이다. 고로 유럽을 구하러, 유럽 국민들을 구하러 가겠죠. 그리고 유럽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죠. 그 이야기에서 미국도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가 이 시스템을 정하게 되면 전 세계로 중간에 맞아서 뻗어나가리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를 보게 되면 미국이 13만 8천 명, 브라질이 14,000, 영국 3만 9천, 러시아 3만 8천, 터키 2만 3천, 이렇게 아직도 만 명대, 몇 천만만 나도 사실 엄청난 건데요. 한국도 지금 다시 한번 팬데믹 2,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확진 실시 이후에. 그래서 지금 13명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독일도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언제든지 몇 천 명대에서 만 명대, 그리고 10만까지는 언제든지 번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 뭐 몇천 명에서 만 명까지 숫자를 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지겨운 숫자, 정말 지겹죠? 코로나 사태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 치료 사태의 선봉에 서서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가 전 세계 그리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며 곧 있을 숫자를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여러분, 11월 13일 토요일인데요. 어제 챔에서 승인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무려 하루 만에 EC에서 정식 승인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유럽은 다급하다. 정말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가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어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위드 코로나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백신이 뿌려질 만큼 뿌려지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알리는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이와 더불어 바로 일면에, 정말 일면에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콧대 높은 유럽 뚫었다. 레키노라 허가 공고받아 고위험 중증 환자가 투여 대상. 그래서 말을 좀 정정해야 되겠는데요. 중증 환자는 투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위험군 또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 항체 치료제의 본연의 목적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EC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또 정식 승인이란 말이 불어야 되겠죠. 승인 권고가 아니라 EC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 이게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자, 볼게요. 일단 투여 대상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키노라 적용 대상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전환할 위험이 높은 환자들,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레케노라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 시장을 뚫었다. 레케노라는 유럽 보건당국이 승인한 1호 코로나 항체 치료제이자 국내 기업이 홀로 개발해 세계 제약 시장의 메이저리그인 유럽에 입성한 토종 1호 바이오 신약 타이틀을 동시에 갖게 됐다. 셀트리온은 11일 유럽의약품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로부터 레케노라에 대한 허가 권고 의견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챔은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EMA에 허가 여부 의견을 내는 기구로 통상 챔이 허가 공고를 내면 1, 2개월 내 정식 품목 허가가 난다. 단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정말 거의 드문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레케노라는 이번에 같이 허가 공고를 받은 미국 제약사 리제논의 노나프레버와 함께 세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가운데 EMA 허가를 받은 첫 제품이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첫 번째 치료받은 게 EMA의 승인 권고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렘데시빌이죠. 그러나 렘데시빌은 에볼라 바이러스 타켓을 가지고 실패한 약을 가지고 약물 재창출했던 그런 긴급하게, 당시 코로나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되었던 부분이죠. 약물 재창출,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로 실패했던 약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부작용과 유효성과 가격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으며 WHO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세계 최초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신약이라고 봐도 무방할,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신약을 최초로 탄생시킬 그런 위대한 첫 번째 약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방되고 있는 일라이 릴리는 EMA 허가를 포기했고 GSK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허가 공고의 레케노라 판매 용토는 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에 이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다. 챔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레케노라 투여 대상을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경증 및 중등증 환자가 잡았다. 그렇죠? 이 부분이죠. 그리고 18세 그리고 환자 투여 범위에 대한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나이와 그리고 투여 범위, 이게 중등증 그리고 여러 가지 범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정맥 주사로 60분 동안 투여하는 방식이다. 레케노라는 임상 3상 결과가 고위험군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72% 떨어뜨리고 증상 개선도 4.7일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머크가 개발한 몰누피라비에 비해 편의성은 떨어지지만 성능은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효성과 안정성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몰누피라빌의 중증 악화 억제는 50% 정도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케노라는 2만 명이 넘는 국내 타격 환자를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신약이라며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FDA와 품목 허가 신청 전 미팅을 하고 있다. 여러분, 방송 녹음 중에 제가 목소리가 좀 완전치가 않아서 제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약간 좀 신음소리가 잠깐 목소리가 녹음이 됐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A5면을 한번 좀 볼게요. 레케노라 유럽 허가 임박, 거의 통으로 셀트리온 이야기를 다 나왔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그런, 제 한국경제신문을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 보는 편인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메인 1면에 신문 지면지 1면에 나오고 통으로 나왔던 부분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볼게요. 셀트리온 유럽 1호 코로나 항체 치료제 예약이 아니라 이제 유럽 1호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되었죠.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미국 시장 간다. 유럽 허가 되었죠. 토종 기업 바이오 메이저리그 입성, 2만 명 넘게 맞았지만 사망 0건, 안정성과 효능 동시에 인정받아. 중진국, 후진국 판매 사실상 프리패스입니다. 유럽에서 사실 허가 받으면 나머지 중후진국은 대부분 나가죠. 미국도 유럽을 참고를 많이 해서 많이 뚫리는 편이죠. 그렇죠? FDA와 품목 허가 신청 전 미팅, 30여 개 국가와 판매 확산도.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현황이고요. 자, 보면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유럽은 미국과 함께 세계 모든 제약 바이오 기업이 뛰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시장 규모 2,783억 달러가
한국의 17배에 달하는 데다가 허가 문턱도 높아 EMA의 커트라인만 넘기면 중후진국은 사실상 프리패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가 EMA 산하 채무로부터 허가 권고를 받는 것도 토종 기업의 메이저리그 입성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이 신약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3상에 이르기까지 나 홀로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이 선진국 허가를 받은 것은 레키노라가 처음이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먹는 약 나와도 승산이 있다. 먹는 약은 먹는 약대로, 그리고 정맥은 정맥대로, 흡입은 흡입대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먹는 약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타격해서 만들어진 약이 없다. 고로 부작용에서 효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먹는 약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의 길만 가면 되는 부분이죠. 미국 시장에도 도전장. 셀트리온의 다음 목표는 세계 최대 시장은 미국 입성이다. 셀트리온은 올 2월 국내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뒤 레키노라 해외 타겟으로 유럽을 정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인 릴리와 리제네론 항체치료제가 이미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고려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제 1차 목표를 달성한 만큼 화력을 미국 시장 뚫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FDA와 품목 허가 신청정 미팅을 하고 있다. 좀 시간이 오래되었죠. 미국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유럽을 뚫었기 때문에 유럽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미국에서도 소식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왜? 미국도 자국을 커버하기에도 지금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죠. 여기에 다른 30여 국가도 허가 및 판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 레키노라 업그레이드 버전 개발에도 나섰다. 흡입 지형을 개발해 호주에서 임상 1상을 하고 있다. 입을 통해 몸 안에 들어간 약물이 기도 점막에부터 폐에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다. 먹는 약처럼 환자가 집에서 손쉽게 투약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셀트리온은 레키노라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여파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했다. 독일에서 연일 사상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프랑스에선 이틀 연속 1만 명을 넘겼다. 미국에서도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 치료제가 모두 성구매되는 등 사실상 공급 부족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쇼트지를 넘어서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와 국가와 물량 자체, 공장 자체가 셀트리온이 유연하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이제 치료제 유럽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의 시간이 점점 도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레키노라 판매가 늘면 셀트리온의 수익성도 좋아진다. 셀트리온이 레키노라 판매가를 한 병에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인 경쟁제품보다 낮게 책정하더라도 현재 주력 바이오시밀러인 마진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이 좋지 않았죠? 트룩시마의 가격과 재고, 가격 조정과 재고 물량 조정의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부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점유율에서 변동치가 없었기 때문에. 고로 트룩시마의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건 이제 레키노라, 그리고 렘시마 SC,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렘시마는 여전히 선방하고 있고 허즈마는 미국을 제외하고 선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룩시마도 유럽 이런 부분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중요했던 부분은 나머지 제품들에서 이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레키노라, 올 한 해 그리고 작년 셀트리온 그룹의 모든 역량에 쏟아부었던 레키노라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숫자를 찍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의 시간이 곧 있으면 다가오리라 생각을 해요. 들러리 예상했지만 무모한 도전 빛났다. 식약처 품목 허가까지 단 1년 임상 환자 확보 하늘의 별 따기. 우리 임직원들이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개발했던 그런 레키노라 신약이었습니다. 기우성 부회장 루마니아 오거며 진두지휘의 레키노라 성공 이끌어 한국 국가대표 심정으로 버텼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선언한 것은 작년 2월이었다. 난다긴다 하는 세계 주요 제약별 기업이 일제히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모두 셀트리온은 들러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약을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데다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 자금력도 딸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셀트리온이 이런 글로벌 제약 바이오 선입견을 깨트린 데는 1년이면 충분했다. 늘 우리는 안 돼. 니네가 할 수 있겠어? 또는 다 무시하고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실력으로서 우리의 실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 하면 된다. 셀트리온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올 2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아낸 것.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은 작년 초 개발에 착수할 때만 해도 국내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전 세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한국 국가대표가 된 만큼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버텼다. 레키노라 개발 과정은 어느 한순간도 쉽지 않았다. 모든 개발 과정을 셀트리온이 새로 그려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예전 램시마, 바이오시밀러 자체도 맵 자체가 없었고 그림이 없었죠. 고로 새로 써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발을 완료해달라는 정부의 요청도 부담이었다. 임상 환자를 확보한 것부터 난항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병원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로 보낸 탓에 임상 조건이 맞는 대상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임상 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약바이오 변방인 한국기업이 만든 약을 맞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기 부회장은 빈손으로 시작해 20년 만에 한국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한 셀트리온의 맨 땅의 헤딩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다. 임상 환자 확보를 위해 임직원이 직접 발로 뛴 것. 기 부회장도 해외 임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루마니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모아 임상 2상에서 327명, 3상에서 1315명에게 레키노라를 마쳤다. EMA의 허가를 받은 것은 또 다른 난관이었다. EMA의 눈높이가 워낙 높은 데다 셀트리온이 신약으로 허가 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올 2월부터 국내에서 투약한 2만 명의 치료 데이터를 분석해 EMA에 제출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레키노라를 개발 주도한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은 신약 하나쯤은 미국, 유럽 깃발에 꽂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입사했는데 결국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셀트리온이 국내 항체 치료제 개발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개별 기업의 영광뿐 아니라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 말이 눈에 한 번 더 들어오네요. 임상 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약바이오 변방인 한국 기업이 만든 약을 맞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정식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인 것은 분명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숫자로서 남은 부분이고요. 결국 기업 가치는 매출 2조에서 20조까지 갈 길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물질 발굴부터 임상 3상까지 모두 주도. 셀트리온 국산 신약 개발 새 역사.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신약 개발의 전반부와 후반부. 셀트리온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홀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끌어가고 있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제대로 된 기업이라 할 수가 있겠죠. 크게는 미국과 유럽,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 중에서 미국과 유럽이 대부분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좌우해 왔습니다.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케미컬 약품과 LO, 기술 수출만이 케미컬 약품, 그리고 여기에 제네릭, 그리고 기술 수출만이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징이었죠. 그러나 이제 셀트리온이 신약을 개발했고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로 항체 시밀러를 개발을 했고 이제 코로나 항체 약품 신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신약도 역사가 있는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이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 바이오 산업과 기업이 나왔죠. 그리고 배를 만드는 기업에서도 산업에서도 1등 기업이 나왔고 수많은 산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중무장대 산업에서 역사를 끌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작은 기업에서 작은 변방의 국가가 이제 미국과 유럽이 끌어왔던 그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앞으로 끌어가기를 빅팜을 향해서 세계 1위를 향해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같이 좋은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있습니다.